종종 고양이가 원치 않는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벌레일 수도 있고요. 작은 쥐나 새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전원주택의 마당냥은요, 꿩을 사냥해서 선물로 주기도 한다는데요. 고양이는 왜 사냥을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걸까요? 이건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왜 나가서 위험하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본능인 걸까요? 이런 고양이의 원치 않는 사냥 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마당냥이나 혹은 외출량의 사냥 본능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이는요,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 왜 굳이 사냥을 해서 내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요, 여러분을 자신이 보호하거나 돌봐줘야만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냥을 한 후에 사냥물을 물고 와 여러분에게 사냥물을 나눠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요, 주로 나이가 든 암고양이 성묘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을 상위 서열의 큰 동료 고양이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집사 고양이가 사냥을 해서 내게 음식을 주느라 수고했다, 내가 오랜만에 사냥에 성공했으니 이번엔 내가 사냥물을 나눠줄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제공해준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가 간만에 사냥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어리광쟁이 고양이 경우는요, 여러분을 엄마나 자신을 돌봐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컸고 사냥 솜씨가 좋은지 사냥에 성공했다면 우월감에 자랑을 하려고 사냥물을 물고 와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사냥에 성공한 후 사냥물을 안전한 장소에서 먹기 위해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경우든요, 반갑지 않은 선물의 의미는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기겁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몰래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요, 칭찬을 한다거나 고마워하는 이런 행동에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외출묘든 마당냥이든 사냥 행동은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야생의 고양이라면은요, 사냥을 통해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생존을 해야겠지만은요, 외출묘든 마당냥이든 우리가 음식과 물을 주며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사냥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냥의 문제는요, 고양이는 너무 능숙한 사냥꾼이고요, 천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동물들을 거의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세계적으로요, 고양이가 작은 동물을 너무 많이 사냥해서 멸종에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요, 고양이를 포획해 죽이거나 심지어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지구 생태계의 위험한 동물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의 또 다른 문제는요, 고양이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도심에서는요, 물론 위험 요소가 많아 외출해서 사냥을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에 한적한 교외라면은요, 그나마 외출이나 사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야생동물들과 들개, 그리고 농가에서 나오는 농약이나 부동액과 같은 각종 독극물 역시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을 다닌다는 의미는요, 사냥 영역을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그 영역은요,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비교적 굉장히 넓은 영역일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이런 영역 문제로요, 다른 고양이와 싸움이 생길 것이고요, 상처를 입는다거나 다른 고양이로부터 전염성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통사고나요, 들개의 습격으로 인해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요, 정신없이 쫓기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영영 집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에 비해 외출을 다니는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상기할 때, 고양이를 외출시키는 것은요, 정말 어느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실내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이고요, 길냥이의 평균 수명은요, 3에서 5년 정도임을 생각할 때 마당냥이나 외출무의 평균 수명은요, 이 중간쯤에 위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최소한 사냥이라도 못하게 한다면은요, 마당냥이라도 굳이 밖을 돌아다니지 않을 텐데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면은요, 자신의 안전한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충분한 물과 밥이 있는 곳을 벗어나 본능이든 혹은 선물이든 의미를 가지고 사냥을 다니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자, 우선 실내묘가 외출을 하는 경우라면요, 외출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고양이의 안전과 주변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요, 자신의 사냥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고요, 답답해하겠지만은요, 곧 다시 실내 영역만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적응을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혹은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다거나 실내에 있는 고양이에게 야외의 소리나 혹은 공기를 맡게 하고 싶으면은요, 캣티오를 설치해 주세요. 고양이를 위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당묘라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마당 전체를요, 캣펜스로 막을 수가 없다면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목에 방울을 걸어준다면요,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방울 소리가 생겨서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예 사냥은 아마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냥에 계속 실패하다 보면요, 결국은요 사냥의 흥미가 떨어지고요, 더 이상 사냥을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냥을 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면요, 반드시 목에 방울을 걸어주세요. 혹시라도 다니다가 목걸이가 나뭇가지에 걸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안전버클 목걸이라고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요 자동으로 풀리는 형태의 목걸이도 있으니 거기에 방울을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능숙한 사냥꾼이며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작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절대 고양이를 외출시키거나 사냥을 하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고양이에게도 주변 동물들에게도 위험합니다. 충분한 먹이를 제공한다면요, 굳이 사냥은 절대 필요가 없음을 상기하고요,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요 막아주시는 것이 고양이의 안전과 주변 동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선입니다. 사료를 먹는 고양이가 사냥물을 먹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료는요, 수십 년 동안 고양이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노력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쥐나 새에 비해서 100배 이상 맛있는 음식입니다. 정말 배고파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면요, 사냥은 그저 흥미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사냥 본능과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